같은 작품의 경우에도 좀 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작품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이전에 자연 친화적인 가사,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즐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에서 탈피해서, 조금은 관념적이었죠. 관념적인 내용에서 탈피해서 조금은 실제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는, 그죠? 그래서 후기에 서민층에서도 가사를 창작하게 될 때에 그런 서민층의 가사, 실질적인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가사로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박인노라는 작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자, 이 양반은 그러면 상류층이냐 하류층이냐 중류층이냐?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무인인데요. 무과에 급제까지 했었어요. 좀 늦은다 했지만 무과에 급제까지 했었는데, 그러나 뭐 그 관직에 머물지 않고 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 묻혀가지고 책 읽기, 글 읽기 이런 걸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박인노라는 인물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보다는 시적 화자라는 가상적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부터 4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박인노라기보단 이 임진왜란 이후, 전쟁 이후에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박인노라는 사람이 친구가 너 이 저 누항, 그 누추한 곳, 가난한 곳,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곳에 묻혀 사는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 작품을 창작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새로운 뭐 작품 속에서의 새로운 가상의 인물인 화자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작품 속의 가상의 인물인 화자는 뭐예요? 누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추한 곳에 묻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누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그 사대부들이 먹고 살 거 충분해가지고 자연 속에 묻혀서 자연을 즐기면서 신선처럼 사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삶의 공간이에요. 치열한 삶의 공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기는 좀 힘든 공간,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공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먹고 살기 힘든 공간, 가난한 동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곳에 묻혀 사는 사람인데요.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임진왜란이라는 우리 국가적인 환란이었습니다.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 못 살게 됐죠. 그렇지요. 그리고 신분상의 혼란도 생겨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임난이라는 것 결과, 어떤 결과? 그렇죠. 가난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신분의 혼란을 낳게 되었지요. 자, 신분의 혼란과 가난을 낳게 되니까 뭐예요? 사대부들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대부들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사대부의 삶도 아니고 또 농민의 삶에도 완벽하게 참여할 수 없는 중간자적인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전쟁 때문에 놓이게 됨으로써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대부의 삶에 완벽하게 처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겠죠. 대강 소일거리 하면서, 그죠? 책이나 읽으면서 이리 오너라 저리 가너라 하면서 자연이 아름답도다 이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후에는 그러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시적 화자가. 그러나 당시 실제적인 삶의 모습도 그런 면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대부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스스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왕따 당해. 그렇지. 종들도 이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삶과도 괴리되어 있는 그 중간에 놓여 있는 어중간한 형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강호가도의 삶, 그렇죠? 완벽하게 사대부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실 세계에 뛰어들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담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후에 서민 가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역할을 이 작품이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를 그리다 보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묘사를 하고 대화의 형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이전의 작품에도 가난이란 얘기가 가사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가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예요? 그렇지. 도시락 싸가는데 밥밖에 안 싸가요? 라든가 초가집에 살고 있어요. 이 초가집은 한 칸짜리예요. 요 정도로 한 구절 한 단어를 통해서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관념적인 형태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작품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럼 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건 그냥 집이 한 칸짜리예요가 아니라 밥을 먹는데 얼마나 가난하기 때문에 얼마나 못 먹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지내기 힘들어서 소를 빌리러 갔는데 소를 어떻게 못 빌렸는지 과정, 대화 형태 다 보여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가난의 형상을 보여주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누앙사에 대해서 문제를 내게 되면 반드시 출제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책. 그러면 이렇게 강호다 가도의 삶을 살 수 없다. 사대부의 삶으로 안주할 수 없다. 그래서 농민의 삶, 현실 세계 먹고 사는 것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을 찾느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새로운 것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어떻게 한대요? 자연 친화적인 삶과 유교적인 안빈낙도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강호가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현실 세계로 뛰어들었지만 참여할 수 없어서 뭐예요? 이전의 사대부의 삶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계점이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이 작품은 강호가도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삶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다. 그럼 우리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작품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사. 이전에 우리가 자연 친화적 가사하고 그 다음에 이별의 가사의 구조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자, 어리고 우활할 산, 어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리고의 뜻하고 다르죠. 그렇지, 나이가 어림의 뜻이 아니라 여기선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쉬운 단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활할산, 우활은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기는 인의 우에 던이 없다. 나의 위에 더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가 제일 바보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기륭화복을 기라고 흉하고 화하고 복한 것, 그러니까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을 하늘께 붙여두고 하늘에게 맡겨두고, 이건 뭐예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네요. 그렇죠? 운명으로 맡겨두고 누한 깊은 곳에 누추한 곳이라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누추한 곳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자, 요쯤 되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전의 관념적인 작품들, 이전의 사대부의 가사 작품에 가난을 묘사하는 부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나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해져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난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자세히 언급됩니다. 풍조 우석에 풍조 바람이 불죠. 아침에 바람이 불고 저녁 때 비가 내려서 썩은 잎이, 그럼 비바람 속에서 썩은 잎이 셔피데야, 자, 불섭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땔감이 되어서 서호밥 다톱죽에 의자, 서호밥 다톱죽, 서호비라든가 다톱이라는 것은 측량의 단위가 될 텐데요. 여기서는 밥과 죽이 그 분량이 많지 않다. 가난한 사람의 식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연기도 많이 나는구나. 연기도 하도 할샤 많기도 많구나.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누항에서 초막을 지어 산다까지로 끝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비바람에 썩은 잎을 나는 땔감으로 사용한다. 좀 더 구체적이죠. 워낙에 가난하기 때문에 땔감 나무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축한 나뭇잎을 가지고 땔감을 사용해. 그리고 나는 먹을 게 없어. 구체적으로
밥 그다음에 닷톱 죽 정도밖에 없어. 그런데 요 땔감으로 밥을 하려니까 연기가 풀풀 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연기만 풀풀 나고 제대로 익혀지지 않아. 그래서 설대인, 설대운, 숭냉이란 건 숭늉을 얘기하죠. 숭늉, 맛있는 숭늉. 숭늉에 빈배 쇠길 뿐이로다. 빈배를 속일 뿐이로다. 자, 선생님이 숭늉 맛있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선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니까 숭늉 정도로 끼니를 때우는 거니까 결코 맛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빈 배를 속일 뿐이로다. 그 시장길을 속여 단순 그냥 잠깐 속일 뿐이로구나. 생에 이러하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어리고 우월할산 이내 우이 더이 없다. 이건 뭐예요? 간략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굉장히 어리석은 녀석이에요.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의 얘기들은 결국 뭐예요? 가난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쭉 묘사를 했는데 이전의 작품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가사 작품하고 이 가사 작품하고 이렇게 가난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면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에 이러하다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생애가 이렇게 가난하다 하여 장부의 뜻을 옮길란가? 대장부의 뜻을 옮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대장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이 내 대장부의 뜻을 꺾을 순 없어. 안빈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자, 가난한 속에 안주하면서도 하나의 그 굳은 신념을 잊지 않고 조금이나마 품고 있어서 수의로 살려 하니 수의 그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대장부는 유교적인 사회에서 뭐라 그럴까요? 뭐 자연을 즐기면서 산다거나 청렴결백하게 산다라든가 아니면 입신양명을 이룬다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덕목들을 남자답게 사는 것으로서 보았죠. 그런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것을 쫓아 살려고 하나. 날로조차 저하다. 날로조차 날이 가면 갈수록 저어하다. 무슨 뜻입니까? 지키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날로조차 저하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힘들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가을이 부족하니 가을이 부족한데 자 가을이라고 하면 왜 가을이 부족한데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요. 가을이라고 하면 풍요의 계절입니다. 모든 곡식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가장 풍요로운 때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런데 그 가을이 부족하니 봄이라도 유효하겠느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풍요의 계절 가을도 부족한데 봄이라고 내가 여유가 있겠어요. 주머니 비었거든. 주머니가 비어있거든. 병이라 담겨시라.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내 병에 술병에 뭐가 담겨 있겠니. 너무나 가난한 삶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 나뿐이라. 빈곤한 인생살이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천지간에 나뿐인 것 같아. 난 너무나 가난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반부에는요.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가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빈 일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날이 조금씩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힘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또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삶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상이라면 바로 뭐예요? 대장부의 삶 요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현실이라고 보면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요거죠. 바로 가난.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 그렇죠? 이상이 현실에 의해서 패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시적 화자가 안빈 일념이라든가 대장부의 뜻을 품고 있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입니다. 왜 그런가요?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다라고 얘기했지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요거 시험 문제에 나면 꼭 학생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안 빌 일념으로 살고자 하나 가난 때문에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빈 일념이라는 게 이상이고 가난이라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요 녀석이 자꾸 요 녀석을 찍어 누른다. 그러나 얘는 분명히 품고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달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다 운명으로 맡겨두고요. 저는 가난한 곳 깊은 곳에서 초막을 지어두고 썩은 잎, 비바람에 썩은 잎을 뗄감으로 얼마 안 되는 양식이라도 해먹으려고 연기 풀풀 나는데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시장길을 속이는 것은 결국 설대운 잘 익지도 않은 숭늉일 뿐입니다. 아, 이렇게 빈곤한 생애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대장부의 뜻을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빈 일념을 조금이라도 저는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날이 힘듭니다. 가을이 부족한데, 풍요의 계절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먹을 게 많겠어요? 주머니 돈도 없고요. 술병에 물병에 채워져 있지도 않아요. 너무나 가난해요. 빈곤한 인생이 저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것 같네요. 저는 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결국은요, 가난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이 작품이 누앙사니까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주된 부분이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본사로 들어갔어요. 기한 2절 신한다. 기한 뭡니까? 기한 춥고 배고픔이 추위와 그렇죠. 그 다음에 배고픔이 뭐한다? 절신이라고 했어요. 절신. 끊어버려. 뭐를? 몸뚱이 끊어버려. 내 몸을 괴롭힌다 하여. 그렇죠. 추위와 배고픔이 내 몸을 괴롭힌다 하여 일단심을 잊을란가? 일단심 뭐예요? 일편단심을 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일편단심은 구체적으로 뭐냐? 묻는다면 뒤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요 일편단심은 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을 잊겠느냐? 분의 망신하여 뜻을 펼쳐 뜻을 분발하여 이런 얘기죠. 뜻을 분발하여 망신 아이고 망신당했어. 그 망신 몸뚱이를 잊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뜻을 분발하여 내 몸 자체를 잊죠. 내 자신을 잊고 자기 희생을 한다는 얘기겠죠. 죽어야 말려녀겨 죽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탁우랑의 줌줌이 모아놓고 우탁우랑이라고 하면 뭐냐면 말이죠. 그냥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전대와 망태인데요. 이게 전대와 망태냐 아니냐 이것을 아는 것을 측정한 문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지금으로 치면 군인들이 메고 있는 배낭 뭐라 그러죠? 군대 갔다 온 지 오래돼서 군장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군장, 군인의 배낭,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배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방에 줌줌이 모아놓고 뭘 모아놓겠어요? 그렇죠? 싸움에 필요한 물건들, 뭐 먹고 살 식량들, 뭐 옷가지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병과 오제의 병과라고 얘기를 하면 병장기, 병정 그렇죠? 그 다음에 창 이런 건데요. 결국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그냥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5년에 감사심을 가져이셔. 감사심 보세요. 감사사 죽음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이런 얘기죠. 죽고 말겠다. 이 똑같은 얘기네요. 죽어야 말려녀겨. 그 다음에 감사심 같은 얘기입니다. 죽음을 감수하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이 시서편하여 뭐예요? 시체를 넘고 피를 건너서 몇백 전을 지내연고 몇백 번의 전투를 치루었던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자, 배고픔과 추위가 내 몸을 괴롭힌다고 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의를 떨쳐 내 자신을 잊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의 가방에다가 일용할 물품들을 채워가지고 전쟁에 참가해서 몇 년을 싸웠다. 그 싸움은 얼마나 처절했었던지 시체를 넘고 피를 건너서 몇백 번의 전투를 나는 치렀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뭐예요? 전쟁의 체험인데 전쟁의 체험에서 시적 화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죽어야 말려녀겨 그 다음에 감사심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희생적인 자세
알겠죠? 열심히 싸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가난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는 전쟁 체험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쟁 체험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느냐? 바로 이건 뭐예요? 가난에 대한 무엇이 됩니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충성심으로 싸웠던 전쟁. 에이, 그런데 이 충성심으로 싸웠던 전쟁에 대해서 왜 얘기하신 거예요? 가난의 원인이기 때문에 얘기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죠? 또 요거 가사 작품 긴데 이거 많이 이렇게 매 시간마다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작품의 의미 기억을 해주시고 서사하고 그 다음에 본사 1까지만 공부를 했는데요. 난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할 대장부로서의 어떤 가져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자꾸 잊어가고 있다. 라는 게 서사 부분이었고요. 가난에 대한 얘기가 서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로 들어가선 가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민족의 뼈아픈 상처,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때 나는 너무나 열심히 싸웠지요. 그렇죠? 박인노 아저씨가 무인이라는 얘기 아까도 얘기를 했었죠.